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 집권을 하고 나서 초기에 국방TV의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분석을 해드렸던 적이 있죠. 이 딥스테이트 계열들은 에너지를 가지고 선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쥐락펴락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중동 지역 정세가 굉장히 혼란 속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그 예측대로 미국이 중동을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중동의 오랜 동맹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뒤통수를 세게 쳐버렸습니다. 미국이 이러다가 완전히 동맹들이 신뢰를 다 잃게 된 거 아닌가 우려스러운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뒤통수를 어떻게 쳤는지 한번 보겠고, 또 러시아가 오늘도 희한한 일을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러시아 전차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희한한 전차가 있네요. 보겠습니다. 북한의 현용 주력 전차이자 낙후된 후진국 지상군 상징 중의 하나인 T-62 전차가 아직도 러시아군 현역에서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보여주기용인 ICBM이나 SLBM은 마구마구 찍어내면서 이런 것들은 바꿀 돈은 없나 봅니다. 러시아가 1960년대 초반부터 배치된 구형 T-62 전차를 아직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동부전구 주요 부대들의 주력 전차로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고 디펜스 블로그가 현지 시각 9월 13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T-62 전차는 지상군 장비 목록에도 없는 장비인데요. 러시아는 T-90 계열 370여 대의 현역과 200여 대의 예비 차량, T-80 전차 계열 450여 대의 현역과 3,000여 대의 예비 차량, T-72 계열 2,030대의 현역과 7,000여 대의 예비 차량 등의 수많은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T-90과 T-80 전차들을 저렇게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지만, 동부 군광구에서 T-62 전차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 기갑기계화 총국은 T-62 전력 현대화 계획이 다소 변경된 것은 사실이며, 이 때문에 여전히 동부 군광구 일부 부대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며 T-62 전차 운용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기갑기계화 총국은 해당 전력은 오는 2030년까지 연방군에서 사용될 예정이고, 순차적으로 폐기, 해체되어 해외 우방국들에게 수출될 예정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국방부가 밝힌 T-62 현용 수량은 무려 15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가 대량의 T-90과 T-80 예비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동부 군광구의 T-62 전차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예비 물량이 서부 지역에 보관되어 이동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부대 개편과 탄약 및 부품 교체 등에 따른 비용 소모 등 행정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인데요. 열차 임대 비용이 없어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한 개 대대분의 현용 주력 자주포를 유기한 러시아군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보면 현재 러시아군이 얼마나 빛 좋은 개설군지 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T-72 전차가 이 T-62보다 당연히 더 신형 전차인데, 그 T-72를 예비 전차로 7,000대나 가지고 있고, 또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T-80, 그야말로 3세대 전차인 T-80 전차 예비 전차로 또 3,000대나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이 T-62를 아직도 운영하고 있다. T-62 바로 북한의 천마호,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거 보십시오. 정말 고색창연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알려졌냐? 이제 밀리터리 마니아들 또 네티즌들 있지 않습니까? 동부 군광구, 그러니까 시베리아 동쪽에서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거 T-60인데? 뭐야? T-62는 러시아군에 있다 없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그 밀리터리 밸런스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비싼 그런 군사 정보지인데, 이 책에도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군사력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기술을 해놓은 책입니다. 매년 발간되는데 14보고서입니다. 여기에도 이 최신형 지금 2020년도 건데, 여기에도 러시아군에 T-62가 있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T-62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있네요. 그런데 있는 이유는 뭐냐? 아니 이렇게 예비 전차가 지금 10,000대가 넘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아직도 있느냐? 이게 그 예비 전차들이 그 유럽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서쪽에 유럽 쪽에 있다 보니까 이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옮기려고 하면은 이 기차에 싣고 가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물류 비용 들죠. 그리고 이 T-62는 115mm 주포예요. 그런데 T-72부터는 125mm 주포죠. 그러면 이 전차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포탄까지 다 바꿔야 됩니다. 이런 탄약 교체 뭐 이거 다 해보니까 뭐 여기서 뭐 지금 중국하고 전쟁하겠냐 예전처럼. 이제 1950, 60년대에는 중국하고 실제로 이 지역에서 전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중국하고 전쟁하는 사이는 아니죠. 그러니까 굳이 뭐 저거 뭐 돈 들여서 바꿀 필요가 있냐. 놔두자. 이렇게 된 건데, 자, 이런 거 보면 러시아군이 돈이 도대체 얼마나 없길래 이런 거냐.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었죠. 우크라이나 바로 인접한 곳에 지금 가장 주력으로 쓰고 있는 그 현용 주력 자주포 한 개 대대분을 갖다가 그냥 던져놓고 풀밭에다가 던져놓고 뭐 제대로 된 조치도 안 해놓고 그냥 던져놓은 상태. 왜냐? 기차에 옮겨 싣고 갈 물류 비용이 없는 겁니다. 이 정도로 러시아군이 황당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브레베스트닉이다, 또 뭐 킨잘이다, 지르콘이다, 포세이돈이다 하는 이런 이 전략 무기들을 자꾸자꾸 찍어내는 거 보면 참 희한한 군대다 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후티 반군의 탄도탄 파상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를 방어하는 방공포대를 조용히 철수시킨 것이 확인되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신뢰가 근간부터 흔들린다는 우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바로 그 상황에서 미국이 사우디 수도 리야드 인근의 방공포대를 철수시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알자지라가 현지 시각 9월 10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미국이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 외곽의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서 패트리어트와 사드를 모두 철수시켰으며, 사우디의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이런 행위는 최근 카불 공항 사태를 초조하게 지켜본 동맹국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배치되었던 각각 한 개 포대분의 패트리어트, 팩3와 사드를 지난 8월 별도의 통보도 없이 철수시켰는데요. 사우디는 이로 인해 수도 방공에 구멍이 생기면서 미국 측에 상당한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언론에서 방공자산 철수 보도가 나온 뒤에야 관련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특정 방공자산이 재배치됐다 라면서도 미국이 중동 동맹국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깊은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 라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의 이런 배신 때문에 급히 그리스와 협력해 그리스 공군 패트리어트 포대를 임대하기로 합의했고, 추가적인 방공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돌아왔다며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배신으로 중동 정세가 갈수록 악화 일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하고 취임을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이 돌아왔다. 동맹국을 아주 우습게 알던 이 트럼프의 고립주의적인 그런 외교에서 벗어나 이제 동맹과 함께하는 미국이 돌아왔다 라고 선언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방위분담금 아주 잘 해결될 거고, 그래서 앞으로 한미동맹 잘 될 것 같고 뭐 이런 예상들 많이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이 딥스테이트 여기는 에너지 관련한, 석유 관련한 선물이 계속 미국이 예측 가능한 쪽으로, 다른 어떤 나라들도 잘 모르고 미국은 알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선물에서 막대한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에서 셰일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에너지 가격을 완전히 안전시켜버렸죠. 그런데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미국의 셰일 오일을 채굴 못하게 지금 막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캐나다로부터 들어오는 이 오일, 석유관, 이것도 지금 그냥 파이프를 잠궈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어버려요. 이런 이상한 미국 국내 에너지 가격을 아주 폭등하게 만드는 이상한 정책을 취하고 있죠. 그러면서 중동 지역에 지금 계속 혼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가 있던 미군을 철수시켜버리죠. 그럼 당연히 또 이라크가 혼돈 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사우디에 있던 사우디가 지금 후티 반군이 탄도탄 쏘고, 공격 드론, 자폭 드론 쏘고 계속 유전지대를 때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또 몇 대 두드려 맞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후티 반군이 이란으로부터 지원받은 이 탄도미사일 가지고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시와 유전지대를 때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우디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또 사우디에서 제일 중요한 군사공항인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가 있던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사드 미사일을 그냥 조용하게 통보도 안 하고 철수시켜버린 겁니다. 자고 났더니 없어진 거예요. 왜? C-17 수송기가 항상 이제 이 프린스 술탄에 오니까 사드든 뭐든 C-17에 다 들어가죠. 싣고 나와버린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리야드도 맞을 수도 있고 사우디의 안보 위기가 더 올라가죠. 실제 유전에 두드려 맞고 하니까 기름값도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요즘 기름값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사우디 또는 UAE 이런 나라들하고 협력하는 것을 또 계속 방해하고 있죠. 과거 이제 트럼프 시대에는 트럼프의 사위가 유대인이라는 이런 관계를 활용해서 이스라엘과 중동을 엮어주는 이런 외교를 했는데 이제는 그걸 다 지금 단절시키려 하고 있죠. 미국의 의도는 뭐냐?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직도 아프간 내에 미국에게 협력했던 그 동맹 협력자들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깨끗하게 철수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이렇게 동맹이 오랫동안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협력했던 동맹이 물론 뭐 엄청난 독재 국가죠, 사우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동맹이니까 동맹이 이렇게 곤혹스러울 때 그냥 철수시켜버리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도 언제까지나 지정학적 위치만을 자신하면서 미국에게 갑질을 해서는 되겠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간다 라는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국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언제까지나 동맹과 완벽한 신뢰를 약속하는 또 지키는 나라는 아닌 것 같다. 당연히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는 그런 방공무기도 필요한데 우리 천궁, 우리 한국형 방어 미사일 천궁 부디 사가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천궁에게 이제 천궁이 지금 공행식이니까 사우디는 워낙 더우니까 순행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하는 것 같아요. 순행식이든 공행식이든 지금 패트리어트까지 막 나가는 마당에 우리 천궁 빨리 사우디는 사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